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 4시 생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오는 이진우의 기센 부동산 진행을 맡고 있는 이진우입니다. 자, 오늘 같은 날씨를 꽃샘추위라고 하나요 벌써? 이제 경칩도 지났고 내일 모레까지 쌀쌀하답니다. 저희 프로그램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늘 당부드리는 말씀,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 잘 유지하시고요. 자, 이진우의 기센 부동산은 2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요즘 35층 규제와 함께 아니죠. 더 큰 좀 이슈죠.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와 심도 있는 얘기 나눠볼 거고요. 바로 이어진 2부에서도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투자 수익률 높은 기센 매물 소개해드리는 시간 이어질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센 부동산 1부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원체 활동을 필드에서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들 포털에서 오늘 나오신 이 전문가 이름 치시면 이분의 활동과 주장이 다 드러나 있으니까 한번 꼭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JJ파트너스 하영수 소장입니다. 하영수 소장 나오셨고요. 주식회사 부동산 전문가 사업단 정병민 팀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아주 오래간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을 해도 뭐가 그렇게 바쁘시다고 한 번도 안 불러주시니까. 아니죠. 안 나오셨잖아요. 좋습니다. 이분이 원체 말씀을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인지 화면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무엇인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금액 산정 기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 대상, 신탁 방식 재건축 사업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영수 소장님, 최근 재건축이죠. 재건축,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이제 가격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한데, 이제 어떻게 보면 물을 끼얹는다?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5층 규제와 더불어서 지금 이거에 따라서 사업을 빨리 진행하는 데가 있고 늦게 진행하는 데가 있을 만큼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일이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네. 어떤 건지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것은 재건축 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초합 추진위원회가 인가가 됐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재건축이 완료된 준공 시점까지 가격이 오르잖아요. 매매 차익이 발생하는데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갖다 10%에서부터 최대 50%까지 분담시키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 제도는 2000년대 전반기에 재건축이 이슈화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이제 저층 아파트가 중층이나 고층 아파트로 바뀌면서 가격이 많이 앙등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익이 너무나 조합원들에게 너무 많이 간다. 어떻게 보면 재건축이라는 사업 자체도 사회적 공공성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건데 이러한 이익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하자 해가지고 2005년도에 법이 제정되고 2006년도에 시행이 된 법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목적이죠. 공공의 목적으로 어느 일정한 금액이 많이 오른 지역은 부담금 형태로 환수를 해서 네. 공공성을 띠는 사업에 기금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란 얘기죠. 우선은 그 두 가지예요.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물납으로. 물납이라고 하면 이제 물건이죠.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면 임대주택을 짓거나 했을 때 임대주택으로 해가지고 그 기여분만큼, 그 증가분만큼 분담 금액의 상당한 금액의 물건으로 징수를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건축을 진행하는 모든 단지, 재개발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이름에서 나오듯이 네. 원래 주택사업은 정비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한 5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재건축 사업입니다. 근데 유독 재건축에만 해당이 되고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선 재건축, 그러니까 좀 약간 이게 형평성 논란이 좀 있는 것이 똑같이 흔히 정비사업 하면은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지는데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서민이 살고 있고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강북 쪽에 입지하고 있고, 반면에
재건축 사업하면 강남 재건축이라고 이렇게 인식이 들 정도로 재건축 사업의 대부분이 이제 강남권에 고가 지역에 이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재건축 조합원들이나 조합이나 이걸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개발 이익이 남는 재개발 사업에는 부과하지 않으면서 이게 재건축 사업에만 부과한다는 것이 형평성 논란이 좀 있지 않느냐. 뭔가 좀 약간 우리만 좀 왜 더 뛰어가냐. 그런 느낌도 좀 받죠. 강북 지금 얘기한 강북도 뭐 여러 지역이 있지만 특히나 뭐 아현, 부가현이나 마포 이쪽 일대는 상당히 많이 가격이 올랐잖아요. 재건축, 그렇죠. 재개발을 통해서. 근데 이제 이걸 정부 측에서는 그러죠.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세입자에게도 임대주택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정 부분 보완하다 보니까 서민주택 개발이다라고 보는 거고, 재건축 사업은 그 수혜를 재건축 조합원이 전부 다 가져가는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환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2000년대 전반기에 노무현 정권 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됐죠.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사업에서는 좀 약간 빠지고 재건축 사업만, 그래서 이름 자체가 재건축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재건축을 진행할 때 그 초과이익 환수금이 아까 최대 50%까지 부과한다 그랬는데 얼마나 부과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요. 우선은 부과 시점입니다. 부과 시점은 재건축이 완료돼서 준공되었을 때를 시점으로 하고요. 예, 예. 그 시작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시작 가격은 추진위 구성 인가 단계입니다. 그때의 가격 대비해서 완공했을 때의 가격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주변 지역의 시군구의 집가 상승률, 주택가격 상승률을 뺀 금액입니다. 그리고 조합원당 전체 조합의 사업비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예. 특정 지역에. 그러면은 평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조합원으로 이렇게 나누었을 때 3천만 원 이상이 올랐다라고 봤을 때는 10%가 부과되고, 그 다음에 5천만 원에서부터 7천만 원까지는 일정 금액을 빼주긴 하지만은 20%, 7천만 원에서부터 9천만 원까지는 30%, 9천만 원 이상부터는 이제 40%, 1억 1천만 원이 넘어가면 50%가 부과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한 차등비례세율처럼 뭐 더 일정 비율 빼주고 요율, 그렇죠. 빼주고 요율이네요. 그래서 그렇죠. 가장 큰 게 지금 50%가 1억 1천만 원 초과분인가요? 그렇죠. 우선 1억 천 초과일 때 2천만 원 우선 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억 천이 넘어가는 금액의 50%입니다. 이게 모 단지, 강남의 모 단지를 시뮬레이션을 한번 한 걸 보니까 한 9억이 그렇습니다. 나오더라고요. 그게 우선은 강남 재건축의 대부분이 2000년대 전반기에 추진위가 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추진위 구성 시점을 가격 대비해서 지금 10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따진다면은 짧게는 몇 억에서부터 많게는 한 10억 정도 오른 데도 있고 그 이상 오른 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억이, 그러다 보니까 그 기점, 금액에 대한 가상 기점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정부에서는 좀 약간 부과되는 부분이 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10년이 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준공 시점으로 역산을 해가지고 10년까지만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예를 조합 추진위는 2000년에 구성이 되었고 완공은 2020년이라면 2020년 완공 시점을 역산해가지고 2011년도에 그때 당시에 가격 대비해가지고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만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가격 기산점이 10년이라고 하다 보니까 2018년에 완공하느냐, 20년에 완공하느냐, 22년에 완공하느냐에 따라서 2010년이 될 수도 있고, 2008년이 될 수도 있고, 2012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2008년도에는 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던 시기이고, 11년도도 좀 올랐습니다. 근데 12년도나 13년도 빠졌었죠.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에 따라서 12년도로 기산을 한다면은 금액이 몇 억 이상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13년도로 한다면 오히려 가장 가격이 저가였을 때였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많이 수익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부가 1, 2년 정도의 양쪽에 어떤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특히 초과이익
환수되는 금액은 최소 매덕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종료 시점 주택 가액, 그러니까 네. 준공 시점에서 네. 마이너스 처음에 시작할 때 개시 시점 주택 가격에다 뭐 비용이나 건축비나 뭐 정상적인 집가상 그렇죠. 이런 걸 더 뺀 이제 이런 거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아니고 실가 기준인가요? 우선은 감정을 하게 되죠. 예. 이걸 갖다가 이제 이게 물론 당연히 조합원 입장에서는 시작 가격을 실가로 해가지고 높게 잡기를 그렇죠. 원할 당연히 거고 그렇겠죠. 세금을 추징하는 입장에서는 낮게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면은 감정을 하게 되고 조합원들에게 평가 금액을 갖다 산정을 하게 되죠. 네, 세 군데 그래서 조금 이상이면, 복잡한 좀 예. 간단하게 하면 그 평가 금액이 아마 기준이 될 겁니다. 아, 평가 금액이. 네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뭐 이제 문제점은 제가 좀 이따 질문 드리고요. 그러면 이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그런 부담금은 누가 납부하는 거예요? 우선은 조합이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합원은 누구한테 다시 한번 하느냐면은 완공 시점에 조합원 또는 중간에 매매가 되잖아요. 그럼 예. 조합원 거를 승계하는 매수자가 바로 납부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준공 시점에 그러니까 내년에 예를 들어서 준공 네네. 시점 이게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올 12월에 일몰이 됐어요. 이제 네. 폐지가 되고 그러면 12월에 또는 내년에 준공이 났어요. 네. 그러면 그때 당시 아까 얘기했던 감정평가액으로 따져서 그러면 현재 그때 당시에 소유자한테 이걸 청구하는 거예요? 징수하는 아니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00년에 소유자가 있어서 예. 쭉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2015년, 올해가 17년이니까 예. 17년에 매도를 했습니다. 예. 그 사이에는 굉장히 많이 가격이 올랐겠죠. 그렇죠. 그리고 2018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럼 이 17년에 이 조합원 주의를 승계한 사람이 2018년도에 완공 시점에 납부 의무자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나는 가격을 이럴 수 있습니다. 17년도에 20억에 샀는데 완공 시점에 가격이 19억이에요. 그럴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떨어졌으니까. 예, 예. 19억인데 이게 시작점이 10억입니다. 그래서 10억에서부터 19억까지 올라가는 데에 따라서 9억의 차익이 생겼고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뺐더니 약 2억 정도로 납부해라. 예. 근데 나는 지금 17년도에 20억에 샀는데 완공 시점이 19억으로 떨어졌습니다. 1억을 손해봤는데 거기에다가 개발이익에 대한 이득이 2억 정도나 3억 정도나 나오니까 이것도 내라. 그럼 그 사람이 납부하는 겁니다. 그럼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네요?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재건축 투자할 때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사실은 예, 예. 뭐 어떤 시간이 나오면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예, 예. 재건축이 지금 현재 내년부터 재건축 개발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 대상이 된다면은 이 부분도 보셔야 돼요. 이 조합이 언제 시작됐는가, 추진위가 언제 됐는가, 그리고 완공 시점으로 역산을 해가지고 대충 역산을 해가지고 10년 차 됐을 때의 공시지가나 이런 부분이 얼마나 평가되느냐. 그러면은 매수할 때 20억이다 거래했을 때 거래하는 게 아니라 세금 납부할 게 대충 1억이다, 2억이다, 3억이다 그러면은 매매 가격은 20억이지만은 3억 정도 낼 걸 역산해가지고 매도자가 내야 될 걸 내가 대납하는 거기 때문에 3억 정도는 가격을 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거래가 이루어질까요? 그게 이제 현장에서 과연 여러 가지로 아마 논란이 많이 생길 겁니다. 많이 생길 그러니까요. 거고, 특히 중개업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계산하지 않고 쉽게 해서 20억에 샀는데 22억까지 올랐으니까 2억 올랐으니까 아주 좋아, 해피해. 아니요, 세금이 5억인데요. 그런 일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10억에 애초에 조합 추진위원회 네. 설립될 때 제가 그 당사자예요. 네. 근데 제가 그러니까 올해가 17년이니까 17년도에 제가 팔았어요. 네. 근데 18년도에 그 준공이 떨어져요. 네. 그럼 저는 양도세만 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7억에 이제 17년도에 매도했을 때 예. 취득가액 대비 그냥 예. 양도세만 부담하는 거죠. 저는 팔고 나오면 되는 거고. 그렇죠. 저한테 산 하영수 대표가 저한테 샀으면 하영수 소장님은 18년도에 재건축 초과이익을 계산했을 때 그렇죠. 이득을 무조건 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득을 보지 않았어도 안 내야 했어도 된다는 돼요. 거죠. 왜냐면 조추위 설립 당시의 가액과 이 가액의 차익이니까. 네. 그러면 준공 시점에 무조건 생돈을 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시고 알아보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단순하게 지금까지는 양도세와 취득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고민을 했는데 새롭게 종합부동산세를 따지고 재산세를 따지듯이 이 부분까지 한번 따져보셔야 되고 따라서 2017년도 이후에 18년도부터 이 법이 다시 재시행된다면 기존의 것들 지금 현재 그래서 굉장히 뭐 빨리 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올해 연말까지 진행되는 사업단지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리처분 인가 신청이죠? 그렇죠. 신청한. 그러니까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비구역 지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단계 바로 관리처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처분이라는 것은 분담금이 얼마이고 몇 평형을 신청하고 사업기간을 얼마로 잡고 거기에 따른 이익은 조합원과 시공사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는 것이 이제 관리처분인가인데 관리처분은 총회를 거쳐서 각 시군구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조합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인가를 해주세요 하는 게 인가입니다. 관리처분 인가입니다. 그럼 인가를 신청한 단지까지입니다. 올 기준이. 12월 31일까지. 야,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잠깐 대기실에서 얘기했지만 35층 규제하고 맞물려 갖고 지금 이것 때문에 그냥 빨리 가야 되는 단지가 이번에 대장주가 하나 있었잖아요. 잠실 그렇죠. 5단지가 그렇게 그냥 가게 된 거잖아요. 사실 이 논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과도하다. 문제가 많다. 따라서 2018년도 이후에 이 법이 유예되든지 아니면 폐지가 돼야 된다. 특히 이런 형평성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이런 재건축, 특히 재건축하면 강남 쪽에 많이 몰려있다. 강남 사구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법으로 시행을 통해서 지금까지 세금을 낸 곳은 많이 거쳤어요? 지금까지? 한 개 지역은 5천만 원. 그러니까 조합원당 5천만 원. 서울 내에서 총 5군데 정도가 이 법에 따라서 세금을 냈습니다. 근데 한 군데는 5천만 원을 냈고 나머지는 39만 원, 120만 원, 220만 원 정도를 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행된 단지가 공교롭게도 이 법의 어떠한 초점, 강남권에 있는 5층짜리 또는 12층짜리 중층 아파트가 아니고 강북 지역에 있는 연립주택 재건축이었습니다. 연립주택도 재개발을 하지 않고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연립주택이 그 대상이었고 결국은 이 법에서 2000년대 전반기에 노무현 정권 때 타겟으로 삼았던 강남 4구는 단 한 곳도 여기에 아직까지 내진 않았습니다. 물론 앞으로 낼 수도 있지만. 시작되겠네요, 이제.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사실 좀 더 얘기한다면은 네, 하세요. 이 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나옵니다. 기존에 이 법을 피해가는 애들은 세금 내는 만큼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쵸? 세금을 낸 만큼. 하루 차이로 세금을 내고 못 내고가 결정됩니다. 세금 내는 액이 예를 들어 2억이든 5억이든 그렇게 계산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지 않는 기준에 이미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통과한 애들은 최소 2억을 내지 않거나 3억을 내지 않을 수도 있고 5억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왜 나머지는 다 낸다는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다 낸다는 전제 조건이지만 따라서 기존에 있는 분양권 가격이라든지 최근에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 단지의 분양권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도 이 법 시행에 따라서 애들은 전부 다 피해갈 수 있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행 속도상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단지들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미 분양한 애들. 걔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지 않을 거니까 세금을 따져보면은 작게 내면 2억에서부터 많이 내면은 어마어마하게 어떤 딱 이런 방송에서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유화감이 조성될 정도로 내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재건축 사업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9억을 부과된다. 저도 지금 9억을 갖다 갑자기 세금 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거에 종합부동산, 종부세를 갖다 부과할 때 강남에 집 한 채 있거나 조그마한 빌라 하나 있어갖고 이주택이 된 사람들 중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씩 낸 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갑자기 내가 재건축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나는 이거 팔지도 않고 뭐하지도 않고 내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여기서 살면서 애들까지 키웠는데 갑자기 세금을 갖다 집값이 올랐으니까 5억을 내라, 10억을 내라. 준공 시점에 그냥 갖고 있는데. 그렇죠. 뭐 팔거나 한 것도 아닌데. 이건 뭐가 문제가 큰 거예요. 내가 뭐 지금 투기한 것도 아닌데 10억을 내라, 5억을 내라? 그럼 내가 재건축을 왜 합니까?
안 하죠. 그러면 문제는 두 번째 문제가 그겁니다. 주택 공급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재건축 사업 자체가 지난 2006년 이후로 여러 가지 뭐 금융위기라든지 2008년도 위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이걸 피해갈 수 있도록 관리처분인가가 나지 않는 단지는 사업 자체가 굉장히 지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조합원들에게 예를 들어 그러십시오. 2019년도에 이걸 사업을 추진할 건데 세금 계산해 보니 한 4억씩 내라. 4억씩 내라. 그럼 안 하죠. 보통 그러면 기존 집값이 4억이 빠지든지 4억이 더 올라야죠. 그렇죠. 세금까지 감안해갖고 정가가 되는 경우도 있죠. 매수액에. 예, 예. 그럼 공급이 굉장히 제한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이 수요 공급의 문제까지 이건 굉장히 큰 문제네요. 그렇죠. 왜 그러는 건지 희소성이 있습니다. 빨리 진행하는 단지는 앞으로 당분간 강남권에선 특히 강북도 마찬가지지만 재건축에 따라서 공급되는 양이 급속히 감소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상대적 희소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잠실조공 5단지가 어떻든 받아들인 거는 5단지 조합원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신탁 사업 방식이 나왔는데 이게 여의도에 이번에 최초로 적용이 된 거죠. 네네. 신탁 사업이.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우선 재건축 추가이익 환수제의 그 징수 대상이 조합과 조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신탁 방식이라는 것은 그러면 개발 신탁이죠, 아예. 그렇죠. 네,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가네요. 그렇죠. 신탁으로. 신탁사에 넘어가기 예, 예. 때문에 신탁이라는 말은 표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법 문구에. 근데 이것도 이번에 3월 2일 날 예,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 문구에 조합원 그리고 신탁사까지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예, 예. 이것도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점이 신탁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직은 안 해봤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모 조합 같은 경우도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비리가 나왔고 예, 예. 사업이 굉장히 지난한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죠. 이유는 조합원들도 제대로 법이라든지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속도가 좀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신탁 방식이라는 것은 전체 거의 대부분의 그 권한을 갖다가 신탁사에다가 조합원이 위임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 회사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은 개발 속도, 진행 속도를 좀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과 이러한 법은 이런 그 재경부라든지에서도 같이 이런 걸 갖다가 세밀하게 보기 때문에 예, 예.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줄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개발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큰 평수든 작은 평수든 아니면 특정 그동안에는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장이 가지고 있는 평수가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예. 이러한 부분들을 좀 약간 완화시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서 신탁 방식에 대한 어떻든 긍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속도가 줄면은 개발이익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단점으로 한다면은 이제 신탁사에서 가져가는 그러한 수수료죠. 수수료는 좀 많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도 기업이니까 뭐 당연히 네. 정당한 대가를 받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대본대로만 하셨어요. 대본대로 하시지 말고 평소 생각을 강의하던 스타일로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심탄회하게 없어져야 되는 거죠. 없어져야 돼요. 결론은 없어져야 되는 거고. 근데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왜냐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전부 국가에서 가져간다 한 게 아니고 50%는 국가에서 가져가고 30%는 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공공의 목적으로. 사실 공공이라는 말도 우스운 거죠. 아니, 국민주택기금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아니 내 땅에다가 단독주택 재건축하면 공공을 위해서 임대주택이나 환수합니까? 재건축이라는 건 단독주택을 내가 부셔가지고 다시 짓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재건축이라는 예. 거는. 근데 이게 조합원이 많고 규모가 클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기부 체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도로가 폭이 좁으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 확장을 위해서나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입지가 안 좋은 지역이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은 도로 부지를 갖다가 내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근데 재건축은 내 부지, 내 땅에서만 하는 겁니다. 내 땅에다가 다시 짓고 거기에 따른 비용은 내가 다 내는데 내 거 세탁소에다 맡겨가지고 세탁소에다가 클리닝 깨끗하게 해왔는데 정부에서 갑자기 세금 내라는 겁니다. 너 네 옷 깨끗해졌으니까. 에이, 비유가 아닌 것 같은데. 이득이 그럴까요? 일단은 조합들의 이기주의라고 욕을 먹는 이유들이 이번에 대치은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존에 지을 당시에 중층 아파트니까 용적률을 많이 찾아먹었다는 얘기죠. 그거를
헌집 따고 새집 줄게 재건축 방식으로 재생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네. 조합 측에 이득이 없는 거죠. 또는 아니, 말씀해 주세요. 아파트든 압구정 아파트든 고덕이든 개포든 전부 다 300%로 올려준다, 290% 올려준다, 그럼 자기가 다 쓰는 거 아니에요. 10%에서부터 작게는 12%에서 많게는 25%까지 기부 체납이요? 기부 체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실질적으로 290%로 개발하는 강남권이나 이런 데 있는 거 실제로 자기 원래 땅, 내가 지금 20평 있는데 5평 정도, 4평 정도를 시에다가 기부 체납합니다. 그럼 16평이에요. 16평으로 줄어듭니다. 16평을 그대로 해보면 240% 정도로밖에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땅 내놓는 건 뭡니까? 공공이라고 한다면은, 공공을 위해서 니네가 한다면은 기부 체납을 갖다가 10%에서부터 30%까지, 25%까지 빼가요. 그거 빼가고 또 세금 또 내야 돼. 그러면 때린데 또 때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먼저 좀 그렇다는 거. 근데 왜 똑같이 강북재개발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부분은 세입자들에게도 임대주택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정 부분 보완하지만은 예. 기존 소유자들한테는 강북재개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부지 사업부지 안에 있는 공로 도로죠, 도로. CUG를 갖다가 공시지가로 불화를 받아요. CUG를 1,000만 원에 받아가지고 개발은 4,000만 원에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뺏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타당한 겁니다. 예. 근데 재건축 사업은 전부 다 내 땅이에요. CUG 남의 땅 없습니다. 내 땅 안에 있는 것만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기부채납까지 하고 기부채납한 데다가 또 세금 이익이 났으니까 또 내라고? 이건 뭔가 문제가 없지. 그리고 다음에 1년 만에 사업을 하면은 당연히 줄어듭니다. 근데 추진위 단계였든 10년 단계였든 10년 동안 기본 10년 잡아야죠. 기본 10년. 통상적으로 지금 최장 사업 기간이 22년 걸렸습니다. 물론 이게 10년으로 역산하니까 좀 다르지만은 예. 이게 10년 기준도 너무 한다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한 3년치나 이 정도만 한다고 해도 그것도 개인적으로 저는 이 법은 너무나 초법적이다는 거죠. 너무 편의주의적이에요. 왜? 예. 주택 사업에 대한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왜 재건축만 하느냐 이겁니다. 다른 사업은 왜 안 하고 그겁니다. 하려면 다 해야죠. 10%든 20%든 30%든 1%든 개발 이익이 있는 모든 자본주의 사니까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된다. 근데 너만 내라. 그거 아닙니까? 너는 빠지고. 예.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가 재건축 초과이익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도정법에서 2005년, 2006년 요 시점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강남 집값을 잡겠다라고 선포를 대국민 앞에 했던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타겟팅이 된 거 아닐까요? 그게 참 바보 같은 거죠. 잡혔습니까? 올랐죠. 압구정은 안 한답니다. 특정 지역을 제가 이렇게 예. 돈 있는 분들은 안 한대요. 나 이 법이 바뀔 때까지 안 해도 돼. 그거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 내에서 5개 단지라고 해도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 50가구, 60가구로 개발된 면적이 50가구, 60가구짜리 5군데만 이걸 냈어요. 결국은 급하고 돈 없고 아픈 힘없는 애들만 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법을 시행을 해가지고. 정부 정책이나 모든 것들은 예측 가능하고 우리가 추측을 하거나 아니면 지속 가능하니까 예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초단체면 기초단체, 지자체면 그 단체장들의 어떤 철학이나 보통 본인들의 생각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이 자꾸 변한다는 거죠. 자꾸 변하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물론 이게 이제 한편에서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남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과다이익이라 뭐 하여튼 그걸 그렇죠. 징수를 해서 공공의 목적을 써야 된다는 일부는 동의할 수 있지만 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게 예. 5층짜리여서 굉장히 주거 환경이 나빴기 때문에 집값이 안 올랐어요. 예. 주거 환경이 좋았다면 올랐으니까 그렇죠. 추진 시점에 예를 들어 가격이 높았을 겁니다. 근데 집이 열악한 집이다 보니까 떨어지는 거 점점. 그렇죠. 전세도 4천만 원짜리도 있고 8천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서울 안에서 한복판에서 땅값이 4억까지 되는 지역에 전세값이 3천만 원짜리도 있었습니다. 그거 왜 그랬습니까? 집이 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지 말란 얘기나 똑같습니다. 집값이 안 올 이유는 그게 굉장히 낙후된 집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낙후됐던 걸 바꾸면서 집값이 앙등하니까 초과이익이다? 그동안에 세금 낸 건 뭡니까? 그거 진짜 큰 문제네요. 예를 들어 준공 시점에 내야 된 내가 팔아서 내는 양도소득세 내는 건 뭐 당연히 돈 버니까 내는 거지만 이거는
조합 추진위부터 아까 우리 하 대표님 극단적인 예를 드신 게 집 하나 갖고 있다가 쭉 살고 있는데 그게 준공 시점에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니까 뭐 좀 비속어로 하면 생돈을 내야 되는데 그거 보통 문제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럼 결국 그럼 반대하죠. 저라도 지금 제가 수입이 얼마밖에 없는데, 아니면 노후에 예를 들어서 은퇴하신 분이 연금 받고 있는데 갑자기 이 집을 가지고 있고 재건축이 됐다는 이유로 몇 억씩, 아니 돈 1,000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통장에 지금 1,000만 원 있는 분도 있지만 없는 분도 있습니다. 선생님, 네. 다음에 너무 많나요? 케이블에 잘 나오죠? 다음 주에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우리 하소님하고 얘기하면 항상 시간이 짧습니다. 다음 주 한번, 다음 달에 한번 더 나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강의하시듯이 그냥 지금처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대본대로 안 해가지고 혼나겠는데. 아닙니다. 좋습니다. 오늘 요즘 초미의 관심사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신 분은 JJ 파트너스 하영수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확인하시고요. 기센 매물 만나러 떠나겠습니다.